안녕하십니까. 생활용품 할인점 사업을 약 3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2015년도 한국생활용품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있는 배명호라고 합니다. 이 생활용품 할인점은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결국은 유통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국생활용품협동조합은 제조 및 도매 업계에 약 평균 25년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기업도 있긴 합니다. 결국은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하여 협업으로 모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 BICI 캐릭터를 개발하고 또 원래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상표를 저희들이 인수하여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저희 한국생활용품협동조합 가맹점을 3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동조합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과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협업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가 생활용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 1989년도에 갔다가 일본의 홈센터인 오카치마치 전철역에 다케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1교포고 제2교포이신 그 이기복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한국에 이 생활용품 할인점 사업을 하면 가능하다.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유통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배우고 알면서 이 생활용품만이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면 정말 답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생활용품 할인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협동조합을 알기 전에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 중에서 직영점 형태가 아닌 볼런타리 형태의 독립사업자가 서로 협력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약 한 25년 정도 했었습니다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협동조합이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독립사업자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맞겠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됐고요. 협동조합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매스컴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처음에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주식회사하고 좀 많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가 2014년도에 제가 좀 알아보고 2015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사실 정보가 많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협동조합 설립된 곳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지자체에 그 센터에 가서 또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진짜 발품을 팔아서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다른 것보다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면서 좀 시행착오를 했다?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카데미라든지 또 정보가 많이 주변에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한국생활용품협동조합은 제조 도매로부터 시작된 이 공급된 상품들 약 놀라지 마십시오. 한 8만 가지 정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토가 정말 싸게 팔 수 있다면 인공위성이라도 팔겠다. 이제 그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서 제조업체로부터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싸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방용품이라든지 가전소품, 또 문구, 완구, 또 뭐 스포츠용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상품은 유통의 규모라든지 어떤 대리점 체제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상품은 좀 제외되고 주로 중소기업, 소기업의 직거래를 통한 생활용품 모든 것을 취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주로 30대 이상, 40대, 50대의 발품을 팔아서라도 좀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하겠다. 그런 주부들이 아마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또 물론 불특정 다수의 많은 고객들이 필요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들 저희가 문구 완구 있으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저희가 뭐 지팡이부터 건강용품, 식품도 있으니까 뭐 고객들이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상품을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요. 또 특별히 저희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상품이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중국이나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물건을 공급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도 초창기에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퀄리티가 떨어지고 또 어떤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웬만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이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 아이템 중에 70%가 메이드 인 코리아였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 소규모 제조업체에게 OEM을 발주를 해서 상당수 많은 상품을 제가 OEM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미판이라든지 또 빙수기라든지 멀티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OEM 생산을 하고 있고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OEM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최소 단위가 3,000개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제조업체가 한두 개 생산해서 OEM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OEM을 생산하게 되면 최소한 3,000개 이상의 상품을 OEM 하다 보니까 그 3,000개를 소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마켓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한 거고 또 예전에는 OEM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맹점을 많이 확보해서 바로바로 OEM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은 저희가 예전에 했었습니다만 우리 조합원들의 80%가 지금도 글로벌 마켓에 납품을 수수료 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희만의 상품이 아니고 사실 누구든지 취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주고 또 택배 처리, 반품, 교환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납품 업체들이 감당하기 때문에 유통만 할 뿐이지 사실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은 현재 글로벌 그 마켓, 그 온라인 업체만 배부르게 하지 사실 납품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한국생활용품협동조합을 통해서 앞으로 상품 유통되는 것은 첫 번째는 고객들, 주변의 소비자들에게 공동 판매장 주변의 소비자들에게 일단 공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생활용품협동조합 가맹점, 브랜드는 알포메가인데요.
알파 오메가 각 지역 가맹점에 상품이 공급되고 그 공급된 가맹점에서 또 소비자들, 고객들에게 상품이 판매되는 그런 유통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 간의 소통은 사실은 우리 협동조합은 제조 및 도매로 우리 공동판매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저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좀 발생되면서 좀 모임에 좀 한계가 있어서 온라인 줌이라고 해서 줌으로 좀 저희가 또 모이기도 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공급하러 또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 판매장에 왔을 때 수시로 만나서 또 수시로 소통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저희 갈등 사례는 좀 사실 지금까지 어떤 조합보다도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각자의 생활용품 중에서 품목군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벤더라고 하는데 문구면 문구에서 우리 업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문구 업체가 우리 조합원이고 또 주방용품이면 주방용품에서도 도자기가 있고요, 유리가 있고 또 뭐 스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품목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조합원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각자 자기 상품들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특별한 갈등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업은 절대 하지 말라. 사실은 시스템에 의한 협업, 협동조합은 사실 동업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자기의 강점을 협력해서 시너지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맡은 상품들을 서로 경쟁력 있게 구성한다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이 협동조합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또 마음을 나누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사실 공동 판매장의 홍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객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입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입소문을 내기까지 우리 매장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가가호 이렇게 투입을 하고 또 오신 분들을 회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 회원들에게 그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래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회원들이 저희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15,000명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카카오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플랜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많이 알려져서 또 어느 정도 좀 매출도 좀 올라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마케팅은 다른 건 없더라고요. 가장 좋은 상품을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케이블이라든지 또 전단지라든지 또 온라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홍보해야 고객들이 찾아주고 또 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홍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희 공동 마케팅 비용으로 저희가 2년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라든지 지역 케이블 광고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고요. 또 지난해에는 우리가 CI라든지 BI, 캐릭터, 또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또 2022년도에는 아마 소상공인은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전국 라디오 광고를 지원을 받아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협동조합을 자체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참 정부 지원이 저들에게 큰 힘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업에 오랫동안 약 30년 이상을 생활용품 할인점, 결국은 생활용품을 보다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이나 또 가맹점 모집하는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 점수를 준다면 저는 한 80점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함께 하자 하면 거의 다 함께 하고 또 누구 하나 불만 없이 이 어려움을 함께 해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80점 이상은 드리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에 저희 한국생활용품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면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맹점이든 고객인 소비자이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공동 구매해서 대량 구매를 하고 또 대량 가맹점을 통해서 공동 판매를 하고 또 마케팅 또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케팅을 통한 이 공동화 사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생활용품 협동조합의 가치관은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 마케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요즘에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고물가, 또 고환율, 또 요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또 소비 심리는 위축되어 있고 또 온라인에 글로벌화되어 있는 또 브랜드의 온라인화로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래도 협동조합이 대안이라고 함께 해주셔서 조합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런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일에 또 함께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협동조합, 한국생활용품 협동조합은 경쟁력이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협업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맹점들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정신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서비스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비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족도거든요. 그 만족도는 가격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고 또 품질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고 또 친절한 부분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렴하게 파니까 그냥 팔면 돼.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전문화돼서 노무, 세무, 법무 이런 모든 부분도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한계를 또 우리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본사인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교육하고요. 세 번째는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마케팅을 실현하자. 그래서 공동구매는 우리가 가맹점에서 10개씩 300군데가 구매를 해주면 3,000개다. 3,000개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상표로 직접 OEM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포메가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알포메가 상품을 팔자. 두 번째는 브랜드가 돼야 결국은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그 온라인을 앞으로 내가 지금 온라인 하는 것은 대형 온라인 마켓에 입점해서 수수료 내고 그 다음에 뒤처리는 다 하다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속된 말로 다 이렇게 까진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자가몰에서 우리 온라인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브랜드를 키워야 된다. 그런 부분에 협업하자. 세 번째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공동 마케팅을 하자. 여러분이 월 광고비 20만 원을 내준다면 300군데면 월 6천만 원이 모이게 되고 6천만 원이면 어떤 광고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20만 원 가지고 무슨 광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협업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가맹점들에게 또 점주들에게 또 예비 점주들에게 교육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you